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삶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예전에는 쉽게 넘길 수 있던 일들도 이제는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어릴 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렜습니다.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조그마한 성취에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루하루가 버겁게만 느껴집니다. 해야 할 일은 점점 많아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어떤 일도 쉽게 풀리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어지고 삶에 대한 의욕조차 사라지는 순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것은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힘들어지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따라 유독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사찰에서 참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중년 남성이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내 삶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오셨군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책임감 하나로 살았고,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자식들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힘이 빠지고, 아이들은 다 커서 제 손을 떠났으며, 회사는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내 마음을 들킨 것처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위해 노력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참아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문득 뒤를 돌아보면 나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살아왔는지조차 헷갈리게 됩니다. 그때 스님께서 조용히 차 한 잔을 따라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손을 내밀어 보게. 남성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그 손 위에 한 움큼의 모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이 모래를 꽉 쥐어보게. 남성이 손을 힘껏 움켜쥐자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을 편안하게 펴보게. 남성이 손을 펴자 이번에는 모래가 그대로 손바닥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보았는가? 우리는 인생을 너무 꽉 쥐려 하면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된다네. 하지만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정작 소중한 것들은 우리 곁에 남아있게 되지. 그 순간 남성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성공, 명예, 가족, 자식, 그리고 나 자신까지. 그러나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반면 마음을 열고 내려놓을 줄 알면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쥐고 놓지 않으려 했던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내 삶을 무겁게 만들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인생의 무게를 덜어내고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너무 애쓰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을 너무 꽉 쥐고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평생을 살아온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몸은 쇠약해지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빠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넓은 집, 벽장 가득한 값비싼 옷들, 그리고 서재에는 수많은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마음을 채워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작은 사찰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스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스님, 저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고,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허전함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스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자네, 혹시 땅속에서 자라는 대나무를 아는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대나무는 키가 크고 곱게 자라서 아름다운 숲을 이루죠.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나무가 처음 몇 년 동안 어떻게 자라는지 아는가?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대나무는 씨를 뿌리고 몇 년 동안은 겉으로 보기에 전혀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네. 하지만 그동안 땅속에서는 뿌리가 깊고 단단하게 뻗어나가고 있지.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단 며칠 만에 몇 미터씩 쑥쑥 자라나게 된다네. 노인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모든 것이 진정한 행복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네. 그 이유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신경 썼기 때문이야. 정작 중요한 것은 대나무처럼 우리 내면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것이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속도를 늦추고 자신을 돌아보게. 그동안 자네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살아야 하네. 그 말을 듣고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행복은 성공에 있는 줄 알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자신을 위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도 노인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만 좇느라 내면의 뿌리를 단단히 내릴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스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게. 지금까지는 세상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네 마음을 위해 살아야 하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무엇을 더 쌓아야 할지 고민하지만 사실은 무엇을 덜어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생에서 덜어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인은 스님의 말을 되새기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평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하셨지. 그렇다면 무엇을 덜어내야 할까?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서류철을 천천히 열어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수많은 목표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재산, 사회적 성공.
그리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까지. 그 중에서도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과거를 붙잡고 살았을까? 이런 고민을 안고 있던 어느 날, 노인은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친구는 젊은 시절 함께 꿈을 꾸던 동료였지만 지금은 모든 걸 내려놓고 조용한 시골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는가? 노인의 질문에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과거를 놓아버렸네.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과거를 놓아버렸다고? 친구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할 줄 알았지. 그래서 잠도 줄여가며 일했고 주말에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대신 일과 성공을 우선으로 생각했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달았네. 내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는 동안 가족들과의 소중한 순간들이 모두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후회했네. 하지만 후회한다고 과거가 바뀌는 것은 아니더군. 그래서 결심했지. 과거를 붙잡는 대신 지금 내 앞에 있는 삶을 충실히 살아야겠다고. 그 말을 듣고 노인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놓지 못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실수,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 이루지 못한 꿈, 심지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도. 하지만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고 있으면 정작 현재를 살아갈 공간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은 그에게 찻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찻잔에 물을 가득 채운 후 더 부어보게. 수행자는 의아해하며 찻잔에 물을 더 따랐습니다. 그러자 물이 넘쳐흘러 바닥을 적셨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네. 이미 가득 차 있는 마음에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지. 깨달음을 얻으려면 먼저 쓸데없는 것들을 비워야 하네. 노인은 친구의 말을 떠올리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도 오래된 후회와 걱정이 가득 차 있었음을 깨닫고 그것들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서류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가슴속에만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문득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나는 이제야 깨닫게 된 걸까?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미련이나 후회,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인은 오래된 서류처를 정리한 후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며 묵은 먼지와 함께 그의 마음속 답답함도 씻겨 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놓아버린다는 것이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오래된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전처럼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았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음미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우연히 동네 공원에서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나뭇가지로 땅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는데
곧 바람이 불어 그 그림이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야, 왜 그렇게 슬퍼하니? 아이의 눈망울이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힘들게 그린 그림이 다 지워졌어요. 노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사실은 모래 위에 그리는 그림과 같단다.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매일 열심히 살면서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 가지. 그런데 때때로 바람이 불면 그 순간들이 지워지기도 한단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새로운 그림을 그릴 기회가 또 찾아오거든.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뭇가지를 들어 땅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도 인생을 너무 힘겹게만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다시 채우면 되고, 사라지면 또 다른 것을 만들면 되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종종 삶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돈, 건강, 젊음, 명예, 인간관계.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양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란 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물도 손으로 꽉 쥐려 하면 새어나가 버리고, 바람도 움켜쥐려 하면 잡을 수 없듯이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애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스님의 일화가 떠오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늘 불안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젊음은 사라지고, 소중한 사람들도 하나둘 제 곁을 떠나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해버린다면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그에게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이 차를 한 모금 마셔보게. 젊은이는 뜨거운 차를 조심스럽게 입에 댔습니다. 차의 향이 코끝을 스치며 부드럽게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스님이 물었습니다. 방금 마신 차 맛이 어땠는가? 젊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향긋했습니다. 스님이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그 차를 마셨을 때 행복했네. 하지만 그 맛을 영원히 간직할 수는 없지. 지금 남은 차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릴 것이고, 결국 다 마시고 나면 빈 잔만 남을 것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를 마시는 즐거움을 포기해야 할까? 젊은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라네.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들을 온전히 맛보고 즐기고 경험하면 되는 것이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고 불안해하며 살아간다면 정작 그 순간의 행복을 느낄 수 없네. 그러니 지금의 따뜻한 차 한 모금처럼 인생을 음미하며 살아가게. 젊은이는 그제야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아이가 땅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래,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야.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야 하는 거지. 그는 한숨을 돌리고 공원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그 순간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당장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것이 있나요? 그것이 재산이든 젊음이든 인간관계든 놓아버린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것은 영원히 남아있을 무언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의 하루하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인은 벤치에 앉아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아이의 작은 손을 감싸 안았고 바람이 살랑이며 나뭇가지 끝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는 어떤 꿈을 꾸었을까? 무엇을 간절히 원했고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시간이 흘러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어쩌면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몰랐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고 또 많은 것을 잃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느냐일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자가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에는 무거운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고 노후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득 뒤를 돌아보니 제 인생에는 행복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늘 무언가를 위해 뛰어왔지만 막상 손에 남은 것은 허전한 뿐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노인은 조용히 중년 남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네. 이제라도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면 되지 않겠는가?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늘 바쁘게 살았고 언제나 나중에,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여유를 부리는 것도,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식사를 하는 것도 모두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하자라고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병이 들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정원 한쪽에 있는 작은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예전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 나무를 유심히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무는 한자리에서 묵묵히 자라왔구나. 나는 바쁘다는 이유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이 나무는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구나. 그제야 그는 후회했습니다. 자신이 지나쳐온 삶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린 뒤였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남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도 살아있구나.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그의 등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늦은 것은 없네. 지금부터라도 자네가 살아있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겨보게나. 남자는 눈가가 촉촉해지며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 들어 삶이 힘들어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미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중에 행복할 거야.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날이 오겠지. 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정말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번 방송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모두 일상의 바쁜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보자고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에 얽매일 때가 많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결국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가 소개한 노인의 이야기가 그랬듯, 우리는 종종 삶을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평화와 행복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잃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새로운 배움과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시간 속에서 배운 것들이 결국 우리 삶의 진정성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고민과 갈등도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혹은 여러분만의 경험을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과 피드백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이 느낀 감동과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노후의 연못이었습니다.